자, 삼각함수 강의 계속 이어서 시작할 건데요. 자, 오늘 배워볼 거는 사분면의 각입니다. 사분면의 각부터 아마 그 원에 대해서 이렇게 부채꼴에 대한 둘레, 뭐 넓이 거기까지 살펴볼 거니까요. 일단 보시면은 사분면의 각,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각 사분면, 좌표평면이 주어졌을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게 당연히 뭔지는 알죠, 그죠? 근데 1사분면의 각이라는 거는 1사분면에 위치하는 각은 우리가 알다시피 0도에서부터 0도보다는 크고 세타 값이 90도보다는 작으면 1사분면이 있다고 하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일반각을 배웠기 때문에 0도부터 90도까지라고만 나타내면 안 돼요. 앞으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2n파이, 즉 360도 곱하기 n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호도법 배웠으니까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쓰지 말고 2n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씁시다. 2n파이 더하기 0도 보다는 크고 세타가 2n파이 더하기 90도 얘보다는 작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1사분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사분면에 있는 각은 우리가 알다시피 90도부터 어디까지죠? 180도잖아. 2사분면에 있으려면은.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각을 배웠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에다가 90도 더하기 80도를 180도를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 4분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몇 도부터 몇 도까지야? 180도에서부터 어디까지? 270도까지지, 그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뭘 붙여주자? 360도 곱하기 n을 꼭 붙여주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 4분면의 각도 마찬가지로 270도부터 어디까지? 360도까지를 4, 4분면의 각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360 곱하기 n을 꼭 붙여줘야만 한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본 개념은 이렇게 배운 거고 25번 문제 한번 볼까요? 25번 문제 보면은 260도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냐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그럼 260도는 자, 얘가 세타인 거예요. 그럼 어디 사이에 있는 거죠? 360도 곱하기 n 자, 더하기 몇 도? 180도보다는 크죠, 그죠? 그리고 뭐보다는 작니?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는 작은 거잖아. 그지? 바로 여기 사이에 260도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n의 값은 얼마인 거죠? 여기서 뭐 n의 값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6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면 요 범위가 의미하는 게 바로 3, 4분면이었기 때문에 260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다? 3, 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29번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보시면 세타가 지금 2, 4분면의 각이래요.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얘들아 2, 4분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나타낼 수 있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 4분면이었으니까 몇 도죠? 90도부터 어디까지? 자, 세타라는 각이 지금 2, 4분면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요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까지.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렇다면은 2분의 세타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럼 양변에 뭐 해주면 2분의 세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양변에 똑같이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2를 나눠주게 되면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세타가 될 것이고 왼쪽에 있는 값은 2로 나눠줬으니까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오른쪽에 있는 각도 2로 나눠주면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가 되겠죠. 그럼 쌤 이거는 45도부터 90도까지니까 이거 1사분면의 각이네요. 그렇게만 쓰면 틀려요. 왜 그럴까? 여기서 지금 180 곱하기 n이기 때문에 360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n에다가 일정한 값을 넣어봐야 돼요. 자, 그럼 n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n에다가 0을 넣어주면 2분의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바뀌니? 2분의 세타는 45도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죠? 90도보다는 작은 거지, 그지?
아, 그럼 얘는 1사분면이 맞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데, n에다가 그러면 한번 2를 넣어볼까? 얘들아? n에다가 1을 넣어볼까? 1. 그럼 n에다가 1을 넣어보게 되면 180도 더하기 45도거든요? 그럼 몇 도냐면은 225도가 돼. 그지? 그래서 2분의 세타가 225도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을까? 270도보다는 작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이야? 이거는 쭉 수직선 한번 나타내 보면은 225도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275도거든, 얘들아. 여기 270도 미안해. 여기는 180도. 여기는 90도. 여기가 0도이면서 360도인 거거든. 그럼 270도보다는 작고 225도보다는 크니까 한 요쯤 있겠죠, 그죠? 지금 세타가 이렇게 2분의 세타가. 그래서 2분의 세타는 요때는 몇 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다? 3, 4분면에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n에다가 한번 2도 넣어볼까? n에다가 2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n에다가 2를 넣으면 360도가 되거든? 그지? 그럼 360도 더하기 45도는 360도라는 건 결국에 한 바퀴이기 때문에 얘는 0도랑 동일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45도부터 2분의 세타가 90도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아, 그러면 n의 값이 0과 1일 때 n과 0과 1일 때만 다른 값이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똑같겠구나. 그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사분면과 3사분면 두 개의 사분면만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1사분면과 3사분면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많이 해봐야 늘어요. 여기는. 그래서 30번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한번 봅시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거는 어, 두 동경, 그러니까 동경이 지금 두 개 있는 상황인 건데 예를 들어서 쌤이 32번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X축하고 Y축을 그려줘야겠지. 동경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X축하고 Y축을 그려준 다음에 세타의 크기는 지금 얼마냐면은 파이보다는 크고 즉 파이는 180도라는 거 우리가 호도법에서 배웠죠. 그리고 2파이보다는 작다. 요 사이에 있는 각이 우리가 바로 세타인 건데 자,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2세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요 정도의 각을 2세타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가 2세타를 가져가는 그런 동경인 거야. 바로 P 동경인 거지. 자, 근데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는 6세타는 요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예를 들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로 왔다고 해보자. 요렇게. 그럼 여기 동경도 똑같이 P랑 동일한 위치겠죠. 그죠? 점이 찍히는 게. 그럼 여기 각이 지금 6세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만 지금 동경이 일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똑같은 어떻게 점이 찍힌다는 얘기지. 여기 P라는 점하고 Q라는 점이 이렇게 똑같은 점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6세타라는 각에서 얘들아 2세타를 빼주면 어떻게 될까? 6세타라는 지금 각의 크기에서 2세타를 빼주게 되면 뭐만 남을까요? 바로 지금 6세타라는 각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2세타만큼을. 그럼 결국에 뭐만 남냐? 한 바퀴만 남는 거예요. 한 바퀴. 한 바퀴만 어떻게 남냐? 바로 요렇게 빨간색으로 요렇게 한 바퀴만 남는 거고 나머지 여기는 빼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6세타 마이너스 2세타가 의미하는 거는 한 바퀴 또는 두 바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만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각에서 배웠었던 바퀴였죠, 바퀴. n 바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동경이 똑같은, 동경이 일치하는 두 각을 뺐을 때는 뭐만 남는다? n 바퀴만 남는다. 그래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4세타라는 일반 각이 360도 곱하기 n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세타의 크기거든? 그럼 얘를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세타는 90도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세타는 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 작대. 그럼 얘를 일반 60분법으로 좀 바꿔서 표현해 보면 18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얼마야? n에다 1을 넣어주면 90도니까 저 범위를 만족하지 않지. 그지? 틀렸고.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어볼까? 그럼 n에다가 2를 넣으면 180도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만족하지 않죠. 그 다음에 n에다가 3을 넣어주자. 그럼 270도지, 그지? 그럼 270도는 요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각이네?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n에다가 4를 넣어주게 되면은 360도죠? 그럼 얘도 범위에는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틀렸고. 그래서 n이 3일 때인 각 바로 270도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타의 크기는 270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쌤이랑 방금 배운 거고요. 동경이 일치할 때. 자, 이건 어떻게 된다? 두 동경의 차이가 n바퀴만 남는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쭉 넘어가서 35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다음 보기의 각을 나타내는 동경 중에서 8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돼 있네. 그럼 얘들아 8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X축하고 Y축을 그었을 때 8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면 어딜까? 한 요쯤 되겠지, 그지? P가. 그래서 이렇게 C초선과 이루는 각이 이렇게 됐을 때 바로 80도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럼 얘랑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같은 점에 찍혀진다는 얘기야. 이 P랑 같은 점에 찍혀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동경이 똑같으려면 한 바퀴를 돌아서 P에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아서 위치해도 되고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지? 반대 방향으로 가서 P에 도달할 수도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80도를 찾아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경 8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것은 바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80도랑 같은 값을 찾아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n에다가 한번 1을 넣어볼까? 그럼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 몇 도죠? 440도라는 각이 동경이 일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선지에는 기니, 디리, 미에는 없네요. 그죠? 넘어가서 그럼 n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자. 그럼 720도 더하기 80이니까 800도지, 그지? 똑같은 거 있다. 리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3일 때 n이 3일 때는 얘가 얼마냐면은 1080도인가? 그죠? 1080도 정도가 될 테니까 거기다가 80도 더하면 160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도 똑같은 거 있으니까 체크하고 더 이상 커지면 안 되겠다, 그지? 1160도보다 큰 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n에다가 음수를 넣어보자.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80이니까 얼마겠니? 얘는 마이너스 280도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280도 똑같은 거 있네요. 그죠?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2일 때 자, n이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720도죠? 거기다가 80을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60도는 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빗금 그어주시고 틀렸어, 쟤는. 그 다음에 n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1080도에서 80도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000도죠? 마이너스 1000도기 때문에 기억도 틀렸네요. 일치하지가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동경은 디귿, 리을, 미음 요 세 가지만 동경이 일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경에 대한 일반각까지 다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배울 개념 바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다 이미 했기 때문에 공식만 쌤이 증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또는 둘레의 길이 이거 어떻게 배웠었죠?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원의 둘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의 둘레 공식이 뭐지? 바로 나와야 돼. 원의 둘레라는 거는 2파이r 아니야? 그지? 그리고 원의 넓이라는 건 뭐였지? 원의 넓이 얘는 파이 r 제곱이었죠. 그죠? 파이 r 제곱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었는데 원의 둘레를 이용해서 호의 길이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의 넓이를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 얘들아 호의 길이라는 건 결국에 이렇게 원래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원 중에서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잖아. 그지? 그 둘레 2파이 r에다가 비례식을 세우는 거지 사실은. 중심각의 크기가 전체가 360도인데
그 중에서 세타가 차지하는 각을 우리가 바로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바로 호의 길이가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원리를 설명하면은 360도가 전체 원의 각이에요. 그죠? 한 바퀴. 근데 그 중에서 세타가 차지하는 거의 길이니까 바로 360도분의 세타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호도법에서 360도를 뭐라고 배웠더라? 얘를 2파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거야. 그럼 얘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 대신에 2파이 분의 세타. 그럼 호의 길이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어? 2파이가 약분이 되지, 그지? 그래서 그냥 r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r 세타다. 이렇게 공식으로 증명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번에는 부채꼴의 넓이도 한번 해보자. 그럼 넓이는 파이 r 제곱을 기준으로 이게 원의 넓이니까 얘한테 마찬가지로 360도분의 세타를 곱하는 거예요. 전체 각분의 여기 부채꼴의 각. 그럼 얘도 똑같이 얘도 지금 원의 넓이 s가 되는 건데 s는 뭐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가 2파이니까 2파이분의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약분하면 얼마?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r 세타를 얼마라고 배웠었냐면 호의 길이라고 배웠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도 바꿔 쓸 수 있냐면 2분의 1 r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그지?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 그럼 얘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 2분의 1 r 곱하기 l. 요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호의 넓이 공식, 호의 길이 공식과 부채꼴의 넓이 공식 요 두 가지는 필수로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암기할 게 별로 없는 게 사실 원리는 되게 쉽거든요.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 문제 한번 봅시다. 38번이고요. 반지름의 길이 r이 10인 녀석이고 중심각의 크기 세타가 5분의 2파이인 녀석이에요. 그죠? 이 녀석의 호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니까 L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R 세타라고 방금 우리 공식 배웠지, 그지? 그러니까 R과 세타를 곱하면 되니까 10 곱하기 5분의 2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얘는 계산하면 몇 파이가 되는 거야? 4파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S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지 아까?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배웠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에다가 자 R 제곱이면 100이야. 거기다가 세타 5분의 2파이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만 하면 되죠. 계산하면은 25 이랑 100이랑 약분하면 50이고 얘랑 또 약분해주면 10이니까 답은 20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호의 길이와 넓이를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쭉 풀어주시면 되고 이번엔 조금 활용이 돼 있는 5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호의 길이가 14이고 넓이가 40인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호의 길이 L이라는 거는 R 세타라고 배웠잖아. 그게 지금 14인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넓이 S는 우리가 공식을 뭐라고 배웠냐면 2분의 1 R제곱 세타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2분의 1 R제곱 세타가 얘는 얼마? 4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R 세타의 값이 14니까 여기다가 한번 표현해 볼까?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라고 쌤이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어차피 R제곱이니까. 그럼 얘가 지금 42인데 우리가 R 세타가 지금 방금 얼마라 그랬어? 14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R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야? 2분의 1 R에다가 14를 곱하자. 그게 42다.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죠. 그럼 얘는 2분의 R이 얼마냐면은 14로 나눠주게 되면 3밖에 남지 않지, 그지? 그래서 R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R은 6이니까 나머지 세타의 값은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세타가 14가 될 거고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6분의 14, 즉 3분의 7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R의 값은 얼마? 6이고 R의 값은 6이고 세타의 값은 3분의 7이다. 그냥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55번 문제를 볼 건데 55번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바로
둘레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거든요. 얘들아, 부채꼴은 어떻게 생겼지? 부채꼴은 요렇게 생겼거든. 요렇게 생긴 게 부채꼴인 건데, 여기서 우리가 배웠었던 호의 길이는 어디냐면 여기가 호의 길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둘레는 뭐냐면 호의 길이는 여기까지만인데 둘레는 여기 두 개를 추가로 더해야 되죠.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럼 여기는 뭔데? 이거 반지름이잖아. 여기도 반지름이지, 그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둘레의 길이라는 거는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부채꼴에서 둘레라는 것은 R이 두 개 있죠. 그러니까 2R에다가 호의 길이 L을 더해주는 거야. 이게 바로 둘레식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둘레가 지금 32니까 2R 더하기 L이 32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니까 우리가 L을 R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니까 세타의 값이 3분의 2라는 얘기죠. 그럼 그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L이라는 미지수는 3분의 2 곱하기 R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지. 그걸 이제 여기다 넣을 거야, 쌤은. 그럼 어떻게 되지? 2R 더하기 L 대신에 3분의 2R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값이 지금 3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그냥 분수 계산하시면 되니까 3분의 얼마가 돼? 8R. 요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R의 값은 양변에다가 8분의 3을 곱하게 되면 12가 될 수 있다는 거.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R은 12고 세타는 3분의 2니까 원의 부채꼴의 넓이 공식 뭐였더라?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죠?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144에다가 3분의 2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은 얘는 2로 약분하면은 72고 72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얘를 3으로 나눠주게 되면 24에다가 2배를 해주시면 되니까 답은 4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둘레의 길이가 나와도 선생님 방금 알려준 거 이용하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활용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여기서 원뿔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원뿔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우리가 생일잔치 하면은 이렇게 꼭칼콩 머리에 쓰잖아, 그지?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원뿔이라고 합니다. 근데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즉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5로 주어진 거야. 여기가 5. 그 모선의 길이가 뭐냐면 얘들아, 옆면에 있는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길이가 지금 8인 원뿔의 겉넓이를 구해보세요. 요게 문제죠. 그러면 얘들아, 원뿔 전개도 혹시 그릴 수 있나? 전개도? 이걸 그려야지만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전개도라는 건 뭐냐? 이거를 쭉 펼쳐보는 건데 어떻게 펼칠 수가 있냐면 요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중학교 때 아마 했을 겁니다. 원뿔의 전개도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얘는 여기에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원의 넓이 따로, 그지? 원의 넓이 따로, 부채꼴의 넓이 따로,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원의 넓이는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 여기가 어차피 5잖아. 그러니까 원의 넓이는 25파이가 되겠지? 파이 r 제곱해서 더하기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길이가 지금 8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호의 길이가 얼마일까? 호의 길이는 결국에 뭐의 길이랑 같은 거지? 바로 원의 둘레의 길이랑 같은 거죠. 여기 호에 있는 길이는. 근데 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5니까 2파이 r 해주시면 10파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L 값이 10파이라고 나와 있는 부채꼴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8인 녀석인 거야. 그럼 너네 머릿속에서 바로 무슨 공식이 나와야 돼? L은 뭐라고 나와야 돼? L은 R세타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10파이는 8세타가 되는 거니까 세타의 값이 얼마다? 8분의 10파이다.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4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중심각의 크기가. 즉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5파이다 라고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채꼴의 넓이 공식 S를 사용하는 거지. 그럼 S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써볼까? S. 우리가 뭐 2분의 1 L도 배웠죠, 그죠? 요거를 한번 이번에 이용해서 풀어보자. 지금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의 길이는 8이었고요. 호의 길이가 얼마였냐면은 10파이였기 때문에
그냥 요대로 그냥 대입만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40파이가 바로 부채꼴의 넓이가 되므로 여기 있는 여기 넓이가 40파이가 되니까 25파이에다 40파이를 더해주기만 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계산하면 몇 파이? 65파이가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1번, 62번 여기 있는 유형만 보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바로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 최소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몇 번 볼 거냐면 62번 볼 건데 얘는 뭐 개념이라기보다는 활용이기 때문에 따로 뭐 개념은 그렇게 뭐 안 배워도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활용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을 만들어 보자. 부채꼴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자, 근데 둘레의 길이라고 했네. 그럼 둘레의 길이 아까 쌤이 알려줬는데 여기 호의 길이, 여기 호의 길이 L이고 나머지 두 개는 뭐야? 반지름. 이렇게 반지름, 반지름. 이거 다 더한 게 둘레가 되는 거야. 그럼 식으로 나타내면은 L, 호의 길이에다가 반지름 두 개, 2R을 더한 게 그게 바로 둘레인 거죠. 근데 우리가 L이라는 거를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지? L이라는 미지수를 R세타라고 바꿔 쓸 수가 있죠. 호의 길이를. 그럼 얘는 R세타 더하기 2R이 20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식이 하나 나왔는데 부채꼴의 넓이를 물어보네? 그럼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뭐였더라? S는 2분의 1 RL이죠? 물론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이용해도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 쌤이 활용을 할 거야. 요 아래에 있는 거보다는. 알겠지? 그럼 L 대신에 너네가 뭐라고 쓸 수가 있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이용해서 요 식 보이죠? 1번식. 요 식을 이용하면 L이 20-2R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있는 L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되냐? 2분의 1 R 곱하기 L 대신에 20-2R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럼 이거 전개하자. 그럼 얘는 10R 마이너스 R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너무 환상적으로 뭐가 나왔어? 바로 2차식이 나와버렸네? 그럼 2차식에서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는 바로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꼭지점이 당연히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10R에 꼭지점 식으로 바꾸면 얘는 최대값이 될 거야. 왜냐면은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녀석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의 꼭점은 최대값을 의미하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R제곱 마이너스 10R이 되고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또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5의 제곱 여기다가 플러스 25 마이너스 25니까 플러스 25가 따로 튀어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R이 얼마일 때 R이 5의 값을 가질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S는 25가 된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2번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도 똑같이 쭉쭉 풀어오셔서 66번까지 잘 마무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어요.